네,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대로 계속 장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의심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계속해서 버텨도 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주제는 돈 벌려고 창업을 했는데 적자가 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적자가 나시는 매장들은 흑자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적자가 나는 원인은 제가 쓴 돈보다 번 돈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 매출보다 쓴 거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결국에 순수익은 매출 마이너스 지출이거든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냐면 이 지출의 내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거를 관리할 줄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분들의 95%가 정산을 대충 하십니다. 또 정산 얘기냐? 네, 또 정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정산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찍힌 돈이 내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요. 그렇게 돈 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돈이 또 모이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써버리다가 부가세, 종소세 이제 세금 나오는 날 이제 폭탄을 맞으시면서 최후를 맞으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보면 이게 첫 번째고요. 지출 관리가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매출 관리가 안 돼서입니다. 매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뭘까요? 매출이 일어나는 공식을 알고 이 파트별로 추적을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지출을 이루고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뭔지는 알지만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매출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이루고 있는 그 공식들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시기 때문에 매출과 지출을 다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순수익이 잡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매출을 높이는 공식이랑 지출을 관리하는 공식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출을 관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정산을 어떻게 해서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정리해놓은 링크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고 제가 또 고정 댓글에 제가 장사하면서 썼던 정산표, 정산 파일 또 같이 첨부해드릴 테니까 꼭 가입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매출을 높이는 공식, 저는 8단계 사다리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매출이 일어나려면 매출 즉 구매와도 같습니다. 고객의 구매 여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PD님 첫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고객에게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가 인지 단계예요. 인지가 되지 않으면 노출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고객이. 그러면 노출을 온라인, 오프라인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오프라인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D님? 간판이나 익스테리어나 그런 걸 좀 꾸미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데 만약에 사람이 한 군데도 안 돌아다니는 곳에 간판이랑 그거 꾸며봤자 사람들이 봅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일단 인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상권이 좋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프라인 노출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상권에 못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나요? 비싸니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좋은 상권들은. 좋은 상권들이 비싼 이유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 상권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게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출 확률이 높습니다. 노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리 가게를 볼 확률이 높고 우리 가게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매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인기가 많은 거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프라인 노출 이꼴 뭐죠? 월세입니까? 맞아요. 좋은 상권 이꼴 그냥 월세입니다. 오프라인 노출을 잘 먹기 위해서는 좋은 비싼 월세 내고 A급지 사람들 가장 많이 붐비는 거기에 들어가면 오프라인 노출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최근에 저희가 컨설팅을 갔던 몇 개의 매장들이 있는데 월세가 보통 얼마였죠? 보통 한 250, 300 맞아요. 250에서 350 사이였는데 이게 결코 작은 월세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위치가 어땠죠? 뭐 2층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골목에 빠져 있거나 해서. 2층도 괜찮은 2층에 있으면 괜찮은데 2층 그 큰 건물에 2층 가장 구석에 저희는 목적을 갖고 찾아가도 거의 미로 찾듯이 뺑글뺑글 돌아서 갔잖아요. 그런 자리가 월세는 300 가까이 하는데 오프라인 노출이 하나도 안 되는 곳, 그런 곳들은 사실 오프라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 그 월세를 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참 그런 게 아쉬워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쨌든 가까이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나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골목은 없는데 한 골목 뒤로만 가도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어떻게 그걸 끌고 올 수 있을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시키면 되죠. 왜죠? 그 많은 사람들도 그 많은 식당들 중에서 괜찮은 매장을 가기 위해서 검색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검색어 중에 가장 큰 검색어가 뭐 땡땡 그 지역명 맛집이겠죠. 이거를 1등을 먹는다면 그때부터 노출에 대한 시너지가 나겠죠. 그런데 가장 애매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노출을 위한 최대 금액이 250인데 월 비용 250만 원 중에서 월세에 다 쓴 거야. 좋은 자리는 1000만 원, 1500만 원 한다고요, 월세가. 그런데 250이니까 그 좋은 상권에서 가장 안 좋은 자리 들어갑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상권이니까 노출이 전혀 안 되는데 고객이 우리 매장을 인지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창업 전에 그 월세에 대한 거를 노출로 결국에는 풀어서 얼마나 이 돈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냐를 계산을 해야 되고, 월세가 낮은 그런 외곽 쪽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노출에 대한 월세 고정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으로 풀어서 잘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많죠. 산속에 있어도 찾아간다. 그런 매장들이 있잖아요. 왜? 제가 오늘도 어디에 공장단지에 있는 태국 식당에 다녀왔거든요. 삼각지에 있는 시옥이라는 매장을 갔다고요. 거기를 가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 음식을 파는 집인데 뭐 족발 덮밥, 칠리, 뼈찜 이런 독특한 메뉴들을 파는데, 저는 여기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인스타그램 보고 제가 저장해 놨었거든요. 꼭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여기 술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점심에 웨이팅이 걸려요. 상권이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좋은 상권이 아니에요. 제가 먹으면서 하나하나 서빙이 나올 때마다 바로 이거지, 이게 마케팅이지. 왜냐면 그 미끼를 보고 저도 물어서 갔기 때문에 결국에 이 노출에 대한 비용은 사장님들이 월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월세 개념으로 이거를 섞어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월세를 싼 데 들어가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월세를 비싼 데 들어가서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낫나요? 좋은 데 들어갔다고 쳐요. 월세가 가장 비싼 데가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강남역입니까? 또 홍대? 뭐 강남 홍대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거기가 마케팅은 더 치열합니다. 오프라인 월세도 비싼데 사실 온라인 월세는 더 비쌉니다. 그러면 결국에 온라인 마케팅은 고정값이잖아요. 이제 고정값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사를 선호하냐면, 홍대에서도 메인 거리 말고 홍대 안에서 홍대 맛집에 걸릴 수 있는 자리들 중에 가장 빠져있는 거리, 거기에 들어가서 홍대에 어마어마한 인프라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건져오는 작업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온라인 미끼들로. 저는 그게 노출당 비용은 아마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공짜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뭐 250에서 300 정도 월세 내고 2층 제일 구석에 간 그분은 온라인으로 만약에 독특한 컨텐츠가 있으면 괜찮은 곳이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거기가 이제 야당 맛집이었잖아요. 근데 야당 맛집이 월 검색량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하루에 1000명 정도 검색을 한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1000명 정도 검색하는 키워드를 상위를 먹고 있다면 맛있겠죠. 왜냐면 그 1000명은 다름이 아니라 야당 맛집을 검색한 이유가 야당에 있는 맛집을 갈 사람들이니까. 찾아서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그걸 검색하는 사람들도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 심리를 우리는 역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가 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뭐가 돼야 될까요, 피디님? 보게 했으면 매장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노출이 됐으면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유입을 시킬 때는 저는 다른 말로 호기심 유발이라고도 합니다. 음식점에서 호기심 유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디님? 뭔가 불쇼를 한다거나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독특한 음식을 파는 사진을 올려놓고, 뭐 음식이 좀 독특한 거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독특한 음식을 걸어놓거나. 또 있습니까? 또 여자친구랑 갈 때 어떤 매장들을 찾습니까? 인테리어가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그게 굳이 막 엄청나게 샹들리에 걸려있고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40년 된 노포면 아예 뭐 거미줄 쳐져 있고 막 양은 냄비 구멍 뚫려가지고 김치찌개 다 새고, 이거는 좀 과장이 심하긴 한데 이런 컨셉이 잡혀있는 매장들을 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죠. 이 호기심 유발에서는 퍼포먼스, 플레이팅, 포토존, 인테리어, 결국에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갔을 때 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사진으로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왜 남기고 싶어
싶을까요? 이거를 독특한 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온라인상에 걸어놔도 사람들이 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인스타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 매장 사진 이런 거 보고 아 나도 저기 가서 저렇게 찍어야겠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심리를 또 이용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 노출했는데 클릭되지 않는 광고는 죽은 광고와도 같습니다. 외식업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은 이렇게 순간을 남기고 싶어하는 매장인가가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을 때의 효율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유입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역에 오늘 저녁에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목적지가 없이 마냥 걷습니다. 걷다가 수많은 매장들이 있겠죠. 아마 2층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시야가 1층 중에서 고를 텐데 1층에도 빽빽하게 가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가게들이 뭘 하죠? 익스테리어를 꾸미면 맞아요. 익스테리어에 뭐 처마를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몇백 몇천 들여가지고 막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꾸민단 말이에요. 왜? 지나가다가 눈길 한번 끌려고, 눈길이라도 끌어야지 그 다음에 뭐 하죠? 고민을 해봅니다. 어떤 고민? 뭐 메뉴판이 나와 있으면 메뉴판도 보고, 아니면 꼼꼼하신 분들은 플레이스 검색도 해보고 평가가 어떤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몰입을 시켜야 돼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익스테리어로 끌어야 되고요. 한번 끌고 난 다음에 이제 메뉴판이나 POP나 그런 걸로 2차, 3차 좀 더 심층적으로 끄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죠? 저희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끌리는 인스타그램이나 그게 있어서 여길 가볼까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가기 전에 뭘 하죠? 메뉴 가격도 보고 사진도 보고 어디서? 가게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맞아요. 보통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 그때 꼼꼼하게 잘 해놔야겠죠. 메뉴 사진이든 가격이든. 왜냐면 이미 갈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플레이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설령 사진이 없더라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나 잘 세팅을 해놔야 돼요. 저희는 그거를 SEO 세팅이라 그러고, 그거 세팅 심화편도 무료로 링크 달아서 사장님들 할 수 있게 세팅해 주세요. PD님. 아 전자책 말씀이시죠? 네네. 전자측 심화편 세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뉴 확인하고 사진 확인하고 뭐 가게 사진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확인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지 보고 맞아요. 실제 평가는 어떤지 리뷰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리뷰가 몇 개 없다. 최근 리뷰가 3달 전이다, 2달 전이다, 1달 전이다. 그러면 리뷰를 보는 이유가 의심하기 때문이잖아요. 의심이 해소가 안 됩니다. 아, 여기 광고판이구나 하고 안 가요. 그런데 최신 리뷰가 하루에 2개, 3개, 5개씩 계속해서 쌓여있다. 근데 그 리뷰가 좋다. 그러면 결정하기가 훨씬 쉽겠죠. 오케이,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랑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뷰가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뷰가 중요합니다. 리뷰를 쌓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인스타에서 우와 해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리뷰까지 통과된 경우는 바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 맛집을 쳤을 때, 강남에 뭐 여자친구든 친구든 어디 식당을 간다고 했을 때 한 매장만 보지 않습니다. 2-3개의 매장들을 본다고요. 결국에 장바구니에 담길 텐데, 식당을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진 않으니까 마음속에 후보라고 해야겠죠. 마음속에 후보로 갈 텐데,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 가심비 좋은 매장을 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벤트죠. 한정 수량, 한정판, 오늘 선착순 10명, 5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구매 축구를 할 수 있다.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드는 예시 중에,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는데 족발집에서 랍스터 막국수를 줬었다고요. 랍스터 반마리가 들어갑니다. 막국수가. 이 사진인데 이거 얼마 하겠어요? 2만 원 합니까? 9,900원. 9,900원. 이거 원가율이 120%입니다. 이미 팔수록 역마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루에 5개, 10개씩 한정 수량으로만 판다는 거죠. 근데 이게 9,900원으로 바이럴을 돌렸을 때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겠죠. 근데 왔는데 5팀, 10팀 한정 수량이니까 없어. 그럼 오픈런 유발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전략들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고객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구매를 했는데 만족스러워. 그러면 또 갈 것 같습니다. 또 가요. 재방문이죠. 재방문을 했는데도 만족스러우면 이제 자기가 홍보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 맛있더라, 여기 맛있더라, 여기 맛있더라. 그런데 제가 지금 이 8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8단계 중에 1에서 5단계 노출, 호기심 유발, 몰입, 의심의 해소, 프로모션, 이 5단계는 마케팅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거품을 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실 지금 이걸 보시는 사장님들 중에 거품이 껴있는, 그러니까 속아서 물건을 사보시거나 속아서
맛없는 음식점에 가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뭐 같습니다. 그쵸, 뭐 같아요? 그러면 리뷰에 악플을 남긴다고요. 리뷰에 이 구매한 사람이 리뷰에 악플을 남기면 그 다음 사람이 못 넘어오겠죠. 그 다음 사람이 리뷰의 의심의 해소 단계에서 못 넘어온다고요. 그래서 리뷰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1에서 5단계를 마케팅, 구매, 재구매, 추천, 이 단계를 매장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질 곱하기 마케팅이 매출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사다리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객이 저기 위에 있고 제가 밑에 있어요. 사다리가 있는데 그 한 칸 한 칸이 8개로 이루어진 사다리입니다. 근데 노출이 안 되면 당연히 몰입, 뭐 호기심 유발, 이게 의미가 없어요. 못 넘어와요. 노출은 했는데 호기심 유발을 못하면 리뷰가 아무리 많이 쌓아놨든 못 넘어옵니다. 근데 이거 뭐 몰입까지 잘 시켰는데 리뷰가 개판이다, 못 넘어와요. 결국에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잘 쌓여 있어야지 그거를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보통의 사장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나 당근마켓 해봤는데, 나 인스타그램 릴스 마케팅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시옥 삼각지점이라는 족발덮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릴스 보고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분들은 다 릴스 보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클릭 없는 노출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장님들은 클릭 없는 노출을 하셨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초반에 말했던 구매, 재구매, 추천 2단계에서 구매한 손님이 이 장면을 남기고 싶어 해. 구매한 고객이 남겨요. 그러면 그 남긴 그 순간이나 그 영상은 어딘가로 퍼진다고요. 또 왜냐면 남긴 이유가 뭐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요즘에는 웬만하면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든 틱톡이든 스레드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각각의 매체로 퍼집니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노출을 만들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에서 5단계 마케팅, 6에서 8단계 본질, 그 다음에 이 순간을 남기고 싶은 사진을 찍게 만드는 거, 이 세 개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가면 3개월 안에 줄이 안 쓸 수가 없다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매출은 노력이라는 별개예요. 노력이랑 매출을 이으시려고 하는데 사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소비자의 관심을 얼마나 끌었느냐지 사장님들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 시장에 가보면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를 삶고 끓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는데도 허다하다고요. 진짜 많죠. 진짜 많잖아요. 저희 PD님도 컨설팅도 같이 가다 보니까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 방향인가가 정말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8단계, 우리 매장은 한 단계 한 단계가 잘 이루어져 있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노출, 유입, 전환, 객단과 재방문,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표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 마코장이 힘써서 만들어 놓은 거 간이고 쓸비개고 일단은 다 빼드릴 테니까 최대한 이용해 먹으시라고요. 저를. 혹시 왜 이렇게 다 빼주시는 겁니까? 어차피 안 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좀 자존심 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도 어차피 안 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 검토를 하셔서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8단계가 꼼꼼하게 내가 잘 갖춰져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창업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단표를 전해드리는데도 또 스스로 진단을 못하겠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진단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장학 컴퍼니에서 무료로 방문해서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하시면 저희 장학 컴퍼니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무료로 컨설팅도 해주시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결국에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해서 방법을 알려드려서 잘 된다 그러면 그게 저희 레퍼런스잖아요. 레퍼런스로도 쓸 수가 있고, 저희 통해서 그렇게 잘 된다, 마코장 통해서 그렇게 잘 된 사장님이면 또 마코장 팬이 돼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후기, 좋은 리뷰가 나올 거고, 저희 또한 좋은 리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별다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구독 전환이 적습니다. 댓글도
기대도 좀 적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촬영은 하지만 힘이 빠질 때가 많은데 좋아요랑 구독, 댓글 이 정도가 얼마나 촬영하는데 힘이 나는지 모르거든요. 한번 영상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하시면 제가 좀 더 힘내서 또 좋은 영상들 찍을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